이제 2단계 가장 중요한 막의 거상 단계입니다. 막의 거상의 원칙은 절대로 안으로 밀지 말고 옆으로 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막을 안으로 밀면 장력이 생겨서 찢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옆으로 밀어 올려서 장력을 없애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 주변 사방으로 막을 옆으로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굳이 안으로 밀지 않아도 저절로 막이 안으로 밀리면서 어두운 상동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골표는 살아있는 자각월 블락본이며 상동 안에서 골벽과 상관없이 골 재생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까지는 비교적 쉽게 됩니다만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진짜로 어려워지는데요. 막이 거상 중에 찢어지기 쉬운 요소들이 이렇게나 많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연령이나 막의 두께 그리고 상동의 크기와 바닥의 모양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서 이에 맞춰 처음부터 창의 크기와 위치와 모양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막의 거상에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이 작고 좁아질수록 창은 크고 낮게 따주는 것이 좋고 만약 그러지 못하면 막은 잘 찢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막의 두께이죠. 아무리 창을 잘 내도 막이 얇은 데다가 탄력마저 없으면 밀어도 들리지가 않고 잘 찢어집니다. 어쨌든 막을 찢지 않고 다 거상을 하려면 막에 장력이 안 생기게 주변의 막을 옆으로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 근원심으로는 대부분 속이 넓고 평평한 편인데다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밀 수가 있으니까 거상이 잘 됩니다. 동시에 위아래로도 막을 밀어주면 여기까지는 거상이 잘 됩니다. 이제 바닥에 막을 거상할 단계인데요. 하지만 협술적으로는 좁은 편인데다가 미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 형태의 기구로 사용해서 이제는 진짜로 막을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만약 거상이 잘 안 된다면 이때는 위를 더 밀어서 장력을 빼줘야 합니다. 이미 막의 장력이 작용해서 평평해졌으니 자칫하면 찢어지니까 다시 여유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밀면 막이 들리게 될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밀어 올리면 될 겁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보통 2단계에서 찢어져서 거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만 거상이 되어도 이미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서 막이 찢어졌는지 알 수도 없죠. 단지 호흡에 맞춰서 공기주머니처럼 막이 부풀었다가 쪼그라드는 막의 운동이 없어진 것을 보고 짐작을 할 뿐입니다. 막이 찢어진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단계는 비교적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에 찢어지면 창에서 가깝고에서 시약 보고 되니까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흡수성 봉합사로 봉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잘 안 되죠. 얇으니까 찢어질 거고 그러니 한 반을 뜨면 또 찢어지고 당기면 또 갈라지죠. 막이 두꺼우면 가능한데 그랬다면 애초에 찢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손재주가 부족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봉합은 저의 능력 밖이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막을 덧대어서 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홀의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막이 접혀서 들어간 후 접히고 쪼그라진 막이 상동 내에서 다시 우산을 펼치듯이 펼쳐져서 찢어진 부위를 끝까지 정확하게 커버해 주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알 수 없어 답답하죠. 이 상태에서는 어둡기도 하지만 막이 쪼글쪼글해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면 그 목적은 뼈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그렇다면 골벽이 확실하게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막이 찢어진 상태에서 거상을 계속하면 대개 추가로 찢어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어서 거상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혹은 하다가 말면 막이 커튼 치듯이 다시 골벽에 드리워집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골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과감하게 거상을 충분히 해서 위로 크게 올려버려야 막이 쪼글쪼글해져서 바닥을 덮지 못합니다. 또한 바닥을 누룽지 긁어내듯이 박박 끌고 올려서 혹시나 바닥에 찢어진 막을 남기지 말아야 하겠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역시 골재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을 덧대는데 불안하면 이중으로 덧대면 되겠죠. 그리고 고리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막은 안 찢은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부만 거상이 된 경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은 잘 찢어집니다. 만약 막이 찢어진 경우 이렇게 해도 괜찮으려면 이시제 자체가 뼈가 되어야 하는데요. 말이 이식이지 사실은 골재생 유도술이라서 골벽이 노출되어야만 뼈가 재생한다는 개념을 가진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도 서로 연결되고 해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뼈를 확실하게 얻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몇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이식제가 혹시 흩어져 버릴까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찢어진 상똥막이 재생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식제를 넣기 때문에 수루에 많이 붓고 아플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상똥 내에 염증이 있는 경우라면 더 그럴 것 같고, 아마 시술을 중단하고 이비인후과 치료를 먼저 받은 후 다시 시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식제로서 알갱이뼈가 아닌 환자의 피를 채워서 만든 혈병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똥막의 재생은 저질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혈병은 조직 재생의 기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르식은 안 하고 자기 피만 넣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덜하고 덜 뿔 것 같고, 또 상똥 내에 염증이 있어도 시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골 재생도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즉 상똥도 일종의 거대한 발치창 같은 모양이니까 이를 뽑은 후 뿌리가 있던 자리에 저절로 뼈가 차는 식으로 상똥 내에서도 이식제 대신에 환자 본인의 피만 채워서 뼈를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